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와 스타링크 이런저런 국제 정세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제에 이어 그 이야기를 업데이트를 해야겠죠. 스타링크를 업데이트를 하기 앞서 정난진님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햇빛초님 감사합니다. 브레드하님 감사드립니다. 다들 너무 감사드리고, FCC가 결국 스페이스X 손을 스타링크 손을 들어줬습니다. 예전 댓글에도 모바일엔 못 쓰는 거 아니냐 그런 기사도 제가 이야기를 했죠. 어제 FCC가 그냥 다 승인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빨리 또 결정이 날 줄은 또 몰랐네요. 결국은 여러 또 고통받는 참 회사들이 넘어가겠네요. 제가 얘기했듯이 이게 나사가 뒤에 있고 그냥 적정선에서 합의하고 이쁘게 끝날 줄 알았는데 결국 그 고통들이 막 나오면서, 근데 은연중 제가 얘기를 했죠. 이걸 버리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어떻게 이게 잘 돌파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냥 스타링크 쪽으로 그냥 확 기울어 버렸고요. 이거 역시. 그래서 스타링크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세틀라이트 인터넷을 제공합니다. 그러니 이걸 포기를 할 수가 없죠. 이걸 빨리 성장시키는 게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그게 나은데, 그래서 유럽 쪽을 보면은 이미 유럽에서 이걸 테스트해가지고 속도들이 다 어느 정도 리포트가 되고 있습니다. 모르시겠지만 물론 모든 유럽에서 스타링크가 다 빠른 건 아닙니다. 근데 상당수 국가, 여기 보면 프랑스 같은 데서도 이미 all provider를 거기 평균 합친 것보다 스타링크가 더 빠른 인터넷을 제공합니다. 웬만한 유럽 국가에서 스타링크가 더 빠릅니다. 물론 이건 위성을 이용한 인터넷이기 때문에 나무라든지 가려지면 안 되고 이제 뻥 뚫려야 되죠. 이미 유럽에서 근데 이 정도면, 제가 지난번에 스타링크 맵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아프리카라든지 아직 전 세계에는 초고속 인터넷을 맛을 못 본 사람들이 정말 수십억 명, 훨씬 더 많습니다. 쓰고 있는 사람보다 못 쓰는 사람들이 이게 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실 만한 분들은 너무 다 잘 사는 국가에 있기 때문에 그 못 사는 국가의 상황은 정말 처참합니다. 그리고 전쟁도 계속되고 있죠. 이제 그런 데에서 아주 쉽게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미국 내에서 테스트 베드를 어느 정도 돌리고 세계적으로 확장하는 이 스타링크를 결국 손을 들어야겠죠. 그리고 기사에서도 제가 얘기했듯이, 아니 비행기는 허가해주면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됐고요. 유럽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무궁무진하죠. 그럼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면 지금은 좀 비싸지만 저도 가격적인 측면이라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미국의 서버브에 있으신 분들은 강력 추천하지만 역시 도시로 오니까 그러니까 롱아일랜드나 이런 데는 참 좋은데 도심으로 오게 되면은 크게 아직은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이런 거대 시장을 진출하기 일보 직전이고 위성은 계속 쏘고 있고 그랬을 시에 달성할 가격은,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의 경제를 달성했기 때문에 그 가격 하락은 어마무시할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예전에 댓글에 보면 한국같이 이제 인구 밀도가 높고 도시화된 데서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 그러지만, 정말로 가격이 내려가 버리면은 지금 상업용 스타링크도 이미 런칭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를 한 건물 꼭대기에 한 4-5개 깔고 그걸 공유해서 쓰는 시스템이면은 이제 광 케이블을 새로 까는 것보다 이런 위성 인터넷을 쓰는 게 더 싼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한국 같은 데서도 기존 이제 통신 사업자들도 긴장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모바일도 허가가 완벽히 다 났기 때문에 정말 테슬라가 폰 만든다는 얘기가 이제는 조금씩 이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였다가 살짝 이제는 고개를 들어도 되지 않을까. 그전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였는데 그냥 무시했는데, 이렇게 통신 베이스를 깔면은 결국 일론 머스크가 계속 룰러 에리어만 할 거다. 이게 기존 통신업자들하고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조금 숙인 거지, 이런 게 안 올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게 누가 봐도 뻔히 오는 거를 의외로 일론 머스크답지 않게 거기서는 이제 좀 자맹을 좀 했는데, 예상보다 지금 빨리 충돌이 일어나면서 이미 우리는 이런 걸 맛보고 있다. 기술 혁신에 대해서.
한국도 좀 시간이 걸릴 뿐이지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나중에는. 근데 지금 당장이나 근시일 내에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근데 일단 개발도상국이나 다른 데 시장이 워낙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유럽을 봤기 때문에 전쟁 얘기도 좀 하죠. 이게 아주 주식시장과 여러 가지 우리의 지금 고통을 다 일으키고 있는 장본인이기 때문에. 자, 그럼 러시아의 퍼슬 퓨어를 누가 많이 사나 보면요, 재밌더라고요. 1등은 차이나입니다. 중국. 근데 중국은 세계 경제 규모 2등입니다. 뭘 해도 웬만하면 1, 2등 하겠죠, 중국은. 근데 자세히 보면은 이 파이프라인 가스 지금 2등이 독일입니다. 독일이 이 러시아를 손절하기가 쉽지가 않죠, 지금. 노드스트롬 2가 가동이 안 되고 있는데, 노드스트롬 1만 가지고도 러시아에서 가장 많이, 유럽 국가들 중에선 중국을 제외하면 2등이다. 참 독일이 이 전쟁을 얼마나 빨리 반대하고 그냥 종료시켜버리고 싶을지. 그러니까 말하는 것과 겉과 속은 다를 것 같은데, 파이프라인으로 받는 건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3등이 이탈리아고요. 4등이 네덜란드입니다. 참 유럽 국가들이 참 러시아를 얼마나 이 손절하기가 어려운지를 여기실이 알 수 있고, 자원의 위력을 알 수 있는데요. 그리고 시작하기 앞서 제가 미국 편을 들었을 수도 있고 이런데, 저도 국제정치가 야생이고 힘의 논리로 돌아간다는 것도 알고 있고, 미국이 딱히 어떤 나라를 박애주의자로 이렇게 위해줘서 진정으로 그러기보다는 자국의 이익이 우선하고 다 이해하기 때문에, 물론 제가 이제 미국에 있다 보니까 미국 입장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당연히 많겠죠. 다 인정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너무 그렇게 치우쳐졌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상 검증이라서 이렇게 얘기하면 둘 다 미국이든 러시아든 다 의도가 불순하고 강대국 논리에 참 약소국들이 힘든 것들이 사실이죠. 사실이나 이 채널에서 제가 또 하나 주장하고 싶은 거는 차악을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덜 나쁜 애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쪽은 독재 아닙니까? 한국도 그 아픈 역사가 정치적이면서 어찌 보면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장단점이 확실한 분이 한 분 계시죠. 그래도 어쨌든 정치적인 면에서는 그런 거를 겪었는데, 그 독재 국가를 참 응원하는 게 저로서는 좀 이해가 되진 않는데, 저기는 수 틀리면 괜히 여기 보면은 더 재밌는 데이터는 스웨덴이나 핀란드가 이거 중립국가를 그렇게 오래 지키다가 그렇게 나토에 홀라당 가입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 독재국가가 판치니까 제 수 틀리면은 갑자기 하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얼마나 겁이 났으면. 지금 이 앞서 보여드린 데이터는 양이거든요. 절대양, 레비뉴. 그리고 참고로 중국은 러시아의 한 13.5%? 독일은 대단합니다. 12.9%? 여기 한국도 있습니다. 한국은 정말 딱 평균 정도, 그 경제 규모나 수입량이나 이런 것들 보면 딱 평균 정도를 가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 한국이 줄인 양이, 전 세계가 러시아의 석유를 이게 month to month입니다. 그러니까 메이에서 이제 March, February, March 요 사이인데, 변화량을 보면은 글로벌리 마이너스 16%인데 한국은 딱 그 정도 살짝 못 미치는 15%, 16%, 유럽이 16%군요. 글로벌 마이너스 15%에 딱 맞춰서. 미국은 손절을 그냥 해버렸고요. 전쟁 나자마자 마이너스 100%, 일절. 근데 조금 수입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다시 돌아와서 스웨덴도 마이너스 99%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으면, 국경을 그 많은 걸 맞닥뜨리고 있는데, 폴란드도 마이너스 51%고요. 핀란드 마이너스 56%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바이든은 그 러시아 때문에 영향력 더 확대할 수 있고, 지금 아예 폴란드에는 베이스 캠프가 순환적으로 이제 들어가죠. 러시아가 도대체 뭘 얻었는지 저는 둘 다의 의도가 다 자국의 이득이긴 한데, 이젠 급격히 기우는 게 아닌가. 지금 턱 밑까지 결국은 미군이 나토를 통해서 진출할 교두보를 결국 내줬고, 신냉정 시대로 돌아가니까 이게 진짜 경제는 앞으로 한치 앞을 못 보는 시대로 이제 들어가는 건 맞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미국이 얻은 게 훨씬 더 많아 보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간 이유가 나토 가입 및 코앞까지 오는 걸 못 봐서 그거를 전쟁을 일으켰는데, 결국 그거의 반대 효과로 그동안 잘 유지하던 중립국들, 버퍼를 유지해주던 국가들이 홀라당 넘어갔고 아예 이렇게 베이스 캠프가 들어가는데 손해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누가 봐도 더 손해난 것 같다라는 장사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독일은 그리고 참고로 마이너스 8%. 끊기 힘들다. 자원의 힘은 참 대단하고, 러시아는 베제라를 한번 했죠. 모라토리움이나 뭐 지금 상황은 다르긴 하지만 과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참 자원의 힘이 무섭긴 하지만 결국 동맹이 더 강한 것 같긴 합니다. 일본도 마이너스 50%. 일본은 참 미국 말을 잘 듣죠. 그에 반해 한국은 마이너스 딱 평균을 가고 있다. 자, 이제 전기차 얘기로 이제 돌아와야겠죠. 자, 이제 리비안 얘기입니다. 제가 충전소가 참 중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 리비안이 충전소를 드디어 열었습니다. 고속 충전소를 드디어 깔았습니다. 많이 깔진 않았고요. 한 3군데 열었습니다. 그 영상도 Out of Spec 이분, 유명하시죠. 이분도 가서 이제 처음 오프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 이제 참석해서 이분이 테슬라도 구매하지만 리비안도 구매를 해서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꽂는 모습을 봤는데, 계획을 보면요 2023년까지 한 10,000개를 뿌리겠답니다. 이게 참 대단한 게 지금 한 3군데 열었거든요. 이제 시작인데, 확실히 전기차만 만드는 브랜드가 얼마나, 그러니까 그 모티베이션 상황, 구조적인 상황이 얼마나 더 크게 보이는지를 알 수 있는 게, 내연기관의 이 백업을 받는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보다 이 친구 리비안의 목표가 더 높습니다. 그것도 더 빠릅니다. 이제 3군데 열었는데, 그러니까 전기차만 팔게 되면은 그 정도로 밀어붙인다라는 거죠. 뭐 할지 안 할지는 자금 사정이 일론 머스크가 자금이 지금 안 좋다고 비판한 것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는 말이 그래도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보다는 낫더라. 내연기관의 백업을 받는 회사는 역시 눈치 보느라, 이게 2026년이죠. 심지어 그것도 더 많이 더딘데 역시 리비안은 빠르더라. 일단 말이라도요. 그리고 테슬라는 오늘 플래드로 이거를 업데이트를 풀어줬습니다. 이제 200마일이 넘습니다. 최고 속도가 200마일 per hour가.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320km가 넘는 수치입니다. 일단 찍힌 거는 216이거든요. 이제 모델 S는 슈퍼카의 반열에 성능은, 가속력이나 최고속은, 이거를 또 비판 많이 받았거든요. 스펙상은 시속 300km가 넘거든요. 320이 훨씬 넘는데 그거를 안 풀어줬다가 이제 풀어줘서 달려보니까 216이 나오더라. 최고속이면 최고속, 가속력이면 가속력, 슈퍼카 뺨을 때리는 포도 세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라구나세가 레이스트랙에 그냥 갔다가, 이것도 예전에 제가 이런 뉴스를 많이 달았죠. 그냥 갖다 꽂습니다. 슈퍼차저를 미리 만들어 놓고 다 일렬로 가서 작업을 그냥 땅만 파가지고 그냥 묻어버리는, 바로 이런 속도로 깔기 때문에 테슬라랑 지금 경쟁사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회사들은 하나씩 갖다가 꽂거든요. 와이어도 길고, 그리고 계단 가격은 테슬라의 거의 설치 비용이 7, 8배에 달하기 때문에 최대 10배까지 벌어지죠. 지금 이런 것들은 아직은 계산상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테슬라가 어떻게 충전소를 규모의 경제를 가져가는지, 이게 왜 상대가 안 되는지는 이걸 보면 알 수 있고, 루시드는 그럼 뭐하냐. 충전소 계획 발표는 루시드가 더 먼저 했던 것 같은데, 루시드는 충전소를 아직 여기도 자금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래도 좋은 소식은, 저도 이메일을 받았는데, 우드 힐컵 언덕을 누가 빨리 올라가는 영국의 이제 레이스인데, 옛날엔 재미삼아 했는데 이제 아주 정식 이벤트로 아주 세게, 역사가 좀 깊죠. 여기서 이제 루시드가 꽤 괄목할 만한 꽤 좋은 성적을 내서 한 11위, 12위를 이제 기록상, 이제 역대 히스토리상 그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가 아주 전기차가 유리합니다. 이 힐컵이다 보니까, 이거는 뭐 과장되면 제가 요세미티나 이런 거 차 다니면서 그때도 슬쩍 이야기를 했죠. 여기 그리고 이번에 역사가 바뀌었는데 1등한 차가, 여기 다 기록 보면 다 개조된 뭐 튜닝 카들입니다. 슈퍼카들 중에서도 아주 하이 퍼포먼스로 개조된 건데, 이번에 1등
중요한 차가 이겁니다. 이 발음이 어려운데 전기차입니다. 중요한 건. 그러니까 우리는 전기차의 시대에 산다라는 거죠. 이런 어떤 경기에 있어서 이벤트에 있어서 전기차는 그 공기 흡입량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산을 탄다라든지 특히 내연기관에 자기가 불리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요세미티 가면서 결국 개조 전기차가 엄청난 속도로 1등이다. 우리는 이런 이벤트에서도 우리가 전기차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새삼스럽게 느꼈고요. 마지막은 이제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7월 달이기 때문에 좀 있으면 4th of July죠. 또 롱 위켄드군요. 테슬라로 어디 한번 장거리를 한번 뛰어볼까 또 생각 중인데 좀 있으면은 테슬라 2분기 딜리버리가 나옵니다. 지금 기가 텍사스도 이제 변수인데 열심히 여기 보면은 드론도 띄우고 사진도 찍으셔서 이거를 이제 막 검사하시는 분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또 이번에 하루 100대 이상 한 1000대쯤 700대에서 1000대죠. 제가 어제 얘기했듯이 이거는 들쑥날쑥 할 겁니다. 밑은 끝이 없다. 그러니까 맥시멈 이게 2분기가 다가오니까 뭐 5000대란 얘기는 뭐 쌓여왔던 적체량 확 풀어버렸을 수도 있는 거고 아예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거 굉장히 들쑥날쑥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서스테인을 하냐가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어제. 그 의미로 얘기한 겁니다. 계속 5000대 쓴다 뽑아낸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지금 확장 퍼밋도 파일링을 했고요. 지속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벌써부터 로이터부터 해서 이 레코드가 이제 깨지는 거 아니냐. 일제히 이제 기존 언론사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일론 머스크 말대로 여기다 약을 좀 뿌려야 되는 게 아닌가. 3, 4분기는 저렇게 기가 텍사스도 물론 세상 일은 모르죠. 양산이라는 게 쉽지 않고 조그만한 일만 닥쳐도 양산이 엄청 힘들고 그냥 확 수그러든다라는 거는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정말 너무나도 강조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만 2분기 성적이 지금 한 25만 대, 26만 대가 예측이 되니까 제가 계속 얘기를 했던 거죠. 테슬라는 지금 몇 분기째 지금 엄청 긴 레코드를 갖고 있어요. 한 번도 이 차량 인도량이 죽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게 눈이 얘기하지만 여름은 피크가 되고 겨울은 비수기가 되면서 자동차 모든 회사들이 판매량의 이런 플럭추에이션을 겪습니다. 거기다가 파이는 한정돼 있다고. 수십 년간 미국 자동차 시장은 완전 포화돼서 늘지를 않습니다. 파이가 줄면 주는 느낌이 요즘 더 드는데 오히려 코비드나 이런 리세션 위험으로 근데 그 와중에도 테슬라는 단 한 번도 비수기가 없었습니다. 그냥 쭉 양산 성공하고는 그냥 리니어하게 그냥 업으로 그냥 일사불란하게 그냥 원사이드로 올라갔는데 그게 이번에 이제 안타깝게 깨질 확률이 높다 보니까 일제히 이제 레코드가 깨진다 위험하다 이제 경쟁사가 뭐 치고 나온다 그러는데 아직까지 저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한 번 이걸 가지고 지금 왜 이렇게 됐는지도 우리는 이유를 다 알죠. 근데 이제 뭐 양산에는 모든 이유가 다 따르니까요.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이번 한 번을 가지고 그렇게 또 급격히 이제 낮춰 얘기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을까. 물론 거시적인 경제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지금 다른 전기차 회사들은 차라리 테슬라 미국 내에서는 테슬라 슈퍼차저에 빨리 어댑터가 잘 풀려서 쓰는 게 더 100번 나아 보이는데 이번 한 번 가지고 이렇게 때리는 건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